불행에선 한 걸음 멀어지고 행복을 향해 한 걸음을 날아가는 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요. 어쩌면 우리 삶의 행복과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나는 대체 뭘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함께 찾아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바로 관계였어요. 수많은 커플들을 관찰하면서 행복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했죠. 처음에는 진짜 그럴듯한 가설들을 세웠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상들이 전부 빗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행복한 커플이랑 불행한 커플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연구자들은 처음엔 싸우는 주제가 다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불행한 커플은 돈이나 건강처럼 심각한 걸로 싸우고 행복한 커플은 이번 휴가 어디 갈까? 같은 가벼운 걸로 다툴 거라고요. 근데요, 아니었습니다. 두 그룹 다 똑같은 문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럼 혹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다른가? 그것도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행복한 커플이라고 해서 싸움을 더 잘 끝내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 관찰한 끝에 연구자들이 마침내 결정적인 차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싸움의 핵심, 이 통제권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불행한 커플은요, 어떻게든 상대방을 바꾸려고, 통제하려고 해요. 너 왜 그래? 이것 좀 고쳐. 하면서요. 반면에 행복한 커플은 어때요? 화살을 자기 자신과 상황으로 돌립니다.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 차이가 핵심이었던 거예요. 이게 근데 비단 커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내버려 두자. 이 단순한 원칙이 사실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지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작가 롤프 도벨리가 바로 이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왜냐? 변화는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 밖에서 아무리 압력을 넣고 논리적으로 설득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불행으로 가는 급행열차 티켓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벨리가 아주 현실적인 팁을 줍니다. 애초에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뽑지를 말고 기질이 영 안 맞는 사람하고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팀원들 마인드를 싹 다 뜯어 고쳐야 한다? 그럼 그 팀은 맞지 말라는 거죠. 왜? 기술은 가르치면 되지만 사람의 근본적인 기질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괜히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는 아주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 원칙을 진짜 제대로 실천하는 회사가 있죠.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이 회사의 채용 원칙이 딱 이거예요. 태도를 보고 채용하라. 기술은 가르치면 된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원칙을 지켜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찰리 멍거의 이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좋아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만 일하라.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이죠. 자, 그럼 다시 행복한 커플들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사람들은 바쁠 수 없는 상대방 대신 도대체 무엇을 통제하는 데 집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들은 딱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이에요. 너무 화가 나면 일단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하거나 자기 감정을 글로 써보는 거죠. 둘째, 환경입니다. 지금 막 감정이 격해졌는데 굳이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가 좀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갈등 자체를 통제합니다. A 문제로 싸우다가 갑자기 B, C 문제까지 다 끌어와서 판을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죠? 자, 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는 원칙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정말 똑같이 적용됩니다. 특히 요즘 작지만 강한 틈새 출판사들의 이야기에서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소규모 출판사들은요,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대중시장을 노리지 않아요. 대신 자기들이 정말 사랑하고 잘 아는 틈새 시장에 집중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벨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를 남들보다 훨씬 먼저 알아보고 국내에 소개해서 대박을 터뜨린 곳도 바로 이런 작은 출판사였어요.
이 그래프가 시장의 변화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서먼 데일리 브리프에 따르면 책 한 권당 팔리는 부수는 줄었지만 출간되는 책의 종류는 오히려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만의 틈새 영역을 확실히 통제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뜻이죠. 나발 라비칸트의 이 말이 딱 지금 시대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파는 법을 배우고 만드는 법을 배워라. 둘 다 할 수 있으면 당신은 막을 수 없다. 이 작은 출판사들이 바로 그렇거든요. 콘텐츠를 직접 만들고 독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인과 작은 기업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 통제의 원칙이 거대한 기업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죠. AI가 세상을 뒤덮는데 애플은 도대체 뭐 하냐? 제2의 노키아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애플이 곧 망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정말 쏟아졌습니다. 다들 애플이 엄청난 위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서머님이 직접 쓴 글에 따르면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보세요. 시장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 애플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비결은 바로 교체 수요에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이 새 모델이 나오면 또 아이폰으로 바꾸는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애플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없는 최신 기술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쫓는 대신 자기들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이 거대한 교체 수요에 집중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이럽니다. 진짜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죠. 디자인이 좀 별로다, 혁신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와도 기존 아이폰 사용자들은 결국 또 아이폰을 사거든요. 왜? 이미 만들어진 이 강력한 수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차이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좋은 컨텐츠를 보기로 선택한 우리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호호!